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백신입니다. K방역만 자랑하다 백신 공급이 늦었습니다. 벌써 40개 나라가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린 아직 요원합니다. 화이자 백신은 안전성 문제를 들더니 승인도 안 된 백신은 먼저 접종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백신 정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뉴스뻥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두 회사에서도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뻥입니다. 터널의 끝은커녕 터널이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발언 3일 후에 처음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3차 유행에 들어갔죠. 거리 두기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그 와중에 5인 이상 사적 모임까지 금지됐고요. 여기에 정부는 서로 감시에 신고하는 포상제까지 내놨습니다. 이른바 코파라치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희생하는 사이 정부는 대체 뭘 했을까요?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EU 등 여러 나라가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백신 공급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만 유독 태평입니다. 부족한 백신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늦게 맞아 좋다고 말합니다. 내년 1분기에 확정된 백신은 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뿐입니다. 반면 선진국이 먼저 맞고 있는 화이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는 정작 계약서는 쓰지 않고 확정됐다고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부를 너무 못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2월에서 3월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고 정세균 총리도 내년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을 들여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백신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 안전성을 천천히 확인하고 맞자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혹시라도 먼저 맞았다가 부작용 생기면 그땐 어떡하나요? 너무 정부 발목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절대 대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면역 효과가 70%입니다. 반면 선진국이 먼저 맞기 시작한 화이자는 95%죠.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아직 임상 3상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FDA 승인은 언제 날지 불투명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시험이 중단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선진국이 화이자를 먼저 승인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백신은 안전성 때문에 나중에 맞는 게 좋다 하고 정작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 3월에 접종한다고 말합니다. 아직 FDA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미국 FDA는 미국의 FDA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국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정부가 백신 승인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내놨죠. 사실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이니 미국 기관인 FDA가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 승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심사를 빨리 하면 되는 거고 통과하면 얼마든지 접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먼저 나온 백신은 마치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아직 승인도 안 된 백신은 접종 계획부터 세워놨습니다. FDA 승인이 늦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구해놓은 백신이 이것뿐이니 일단 접종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 결과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안전성 없이 성급한 백신 접종은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전 독감 백신 사태처럼 접종 기피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됩니다. 잠깐만요. 너무 백신 문제만 지엽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나요? 백신 공급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방역은 성공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방역에 구멍이 뚫려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하는 거고 우린 K방역이 잘 돼서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절대 대버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대책의 기본은 전반전은 방역으로 후반전은 백신이 주도하는 겁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란 이야기죠. 적어도 국민의 70%가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팬데믹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내내 K방역에 심취해 안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3차 파동으로 날린데도 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의 K방역을 홍보하느라 8억 원을 썼습니다. 이미 화이자 백신을 받은 싱가포르와
확진자가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태국과 베트남의 K-방역을 자랑한 겁니다. 참으로 뻘쭘한 자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물밑에서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했을 때인데 말이죠. 정부가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만 문 대통령은 정말 노력했잖아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얼마나 백신 확보를 강조했는지 회의록까지 꺼내들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야당이 지적하는 건 너무 속이 빤히 보입니다. 오죽하면 강민석 대변인이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달라고 했겠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정치에 이용한 건 정부와 여당이 더욱 심했습니다. 총선 때 방역 성과를 강조한 것부터 올가을 재인산성 논란까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득을 본 건 정부와 여당이 더 컸습니다. 백신 문제도 방역이 잘 되고 있으니 안일한 태도를 보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오판하는 사이 3차 대유행이 왔고 백신 확보에도 밀렸습니다. 한가하게 언론 탓이나 할 때가 아니란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 여당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K-방역을 선전하는 데만 급급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백신 공급이 늦어져 외국은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됐군요. 백신은 과학입니다. 자꾸 정치가 개입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얼마 전 TV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정부는 물밑에서 조용히 백신 확보를 노력했다. 200여 개 백신 개발사 중 유망 기업과 끊임없이 대화했고 백신 확보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물밑에서 조용히입니다. 모든 나라가 우수 백신을 입도선매하는 상황에선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반대로 빈술에는 요란하기 마련이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갑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부족했나요? 시민들은 휴업까지 불사하며 큰 희생을 치렀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인구 1000만이 안 되는 이스라엘은 모사드까지 동원해 백신을 받았습니다. 인구 600만의 싱가포르는 총리가 직접 백신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뒷짐지고 앉아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진짜 리더가 필요합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